어제 이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도쿄올림픽, 모바일에서는 쿠팡에서만 볼 수 있다. 충격적이죠?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 또 제가 취재를 좀 더 해보니까 쿠팡에서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또 이번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중계권 역시 모바일 독점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포티비에서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도 유료로 전환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이 거의 모든 주요 스포츠로 번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미래가 멀지 않았다. 아니 이게 이제 현재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매일 밤 TVN과 티빙에서 배성재 캐스터와 함께 유로 2020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빡빡한 일정이긴 합니다만 워낙 명승부들이 많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게 이 경기를 누구나 자유롭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하이라이트나 골장면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뒤늦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보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대회 시작하고 며칠 뒤부터 제 개인 SNS나 유튜브 댓글로 이런 말씀들이 올라오는 걸 제가 보고 맞다 그때 뒤늦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축구 중계가 국내 대회, 해외 대회를 막론하고 사실상 무료 시청이 가능했던 게 지난 수십여 년 동안의 역사였다면 언제부턴가 축구 시청이 조금씩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TV로만 중계가 될 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상파든 뭐 종편이든 뭐 케이블이든 뭐 이게 상관없이 TV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건 물론 여전히 가시청권이 아닌 지역이나 셋탑박스 설치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TV로 보는 건 기본 시청료만 내면 무료 접근이 가능했던 게 지금까지 우리가 축구 중계하면 떠올렸던 그런 시청 환경이었다면 사람들이 즐겨보는 미디어가 TV가 아닌 PC 또 무엇보다 모바일로 환경이 바뀌면서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져 왔죠. 물론 모바일로 전세가 역전된 뒤로도 한동안 우리가 이제 축구 중계 진입 장벽을 느낄 일이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실상 공공재처럼 여겨지고 있는 포털 사이트 플랫폼에서 무료로 틀어줬거든. 네이버와 다음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모바일 중계권을 구입한 이후에 포털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완전 무료로 틀어줬잖아요. 초기에는 이제 포털에 무료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게 한 적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과정마저 사라졌죠. 그렇게 우리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유럽 축구며 뭐 K리그, 뭐 국대 축구, 나아가 월드컵과 올림픽까지 아주 모바일로 무료로 편하게 휴대폰을 통해서 축구 중계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급격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죠.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에서 해외 축구 중계권을 독점 매입한 뒤에 부분 유료 중계를 시작을 한 겁니다. 손흥민 출전 경기를 제외하면 유료 구독자들에게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를 바꿨죠. 물론 그 뒤로는 손흥민 경기조차도 유료 중계로 이제 바꿔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시청자들, 축구 팬들 분노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근데 이 방송사들 사정은 이해가 갔어요. 스포츠 중계권료가 정말 비싸거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여기 그 별표 표시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재계약을 한 그런 금액이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유럽 2회 지역에서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구입한 가격, 나라별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동남아 국가들 지급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여름 투어 할 때마다 왜 한국, 뭐 일본 이런 데 잘 안 오고 동남아를 그렇게 집중 공략을 하는지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의외로 일본이 굉장히 쌉니다. 한국보다 낮아요. 자, 아무튼 이때 이미 우리나라 방송사가 지불한 중계권료가 연간 85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연간 134억 원 정도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겁니다. 2013-14 시즌부터 3년이니까 그런데 그 뒤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중계권 수익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매출이. 가격도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8년 전 자료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그 뒤의 금액들 자료를 제가 못 찾았어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뒤로 많이 계속 올라갔겠지만 방송사들이 연간 뭐 150억 원을 내고 있다고 칩시다. 현재. 근데 만약에 이 돈을 주고 중계권을 샀을 때 이 돈을 다 회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이게 매주 한 3억 원 정도 되잖아요. 뭐 지금은 당연히 이거보다 높겠지만 프리미어리그 시청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광고가 그렇게 붙질 않습니다. 심야 중계고 광고주들의 분석에 따르면 축구 중계 시청자들의 구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타겟팅이 안 되는 컨텐츠다. 그러니까 저 막대한 중계권료를 주고 중계권을 구입한 방송사 입장에서는 구독 시스템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무궁무진하니까 전체 가구 수만큼 가능한 거니까 월 1만 원에 구독자 10만 명 확보한다고 치면 매월 10억 원.
1년에 120억 원, 10만 명 가지고도 안 되겠네. 그래서 해외 거의 모든 나라들은 월드컵, 뭐 올림픽 이런 어떤 그 비인기 종목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스포츠 중계 거의 유료로 돌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월 얼마 이거는 해자예요. 그 나라들 기준에 보면 뭐 경기당 얼마 뭐 이렇게 받으니까 제가 거의 지금 17년 전, 18년 전에 영국에 있을 때도 경기당 뭐 몇 파운드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5천 원에서 만 원 사이 정도. 이번 유로 중계 같은 경우에도 유로 2020 네, 가격이 꽤 비쌌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네이버나 다음 같은 무료 플랫폼에서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한다면 몰라도 그 외에는 이제 유료 중계를 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거죠. 이번에 유료 티빙에서 유료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티빙에서 그만큼 그 비싼 금액을 어느 정도 보전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TV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티빙에서 독점 중계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중계를 보는 사람들은 해당 종목 또 스포츠 전반에 관심이 높고 또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미끼로 구독자를 늘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OTT 오버 더 톱 OTT 사업자들이 이런 스포츠 콘텐츠에 점점 눈독을 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가격 이슈고요. 둘째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가격 이슈를 볼게요. 세상 모든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공공 영역이나 아니면 자선 사업 같은 걸 제외하면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중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싼 가격에 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축구는 이제 경기 전, 하프타임, 뭐 경기 후 이런 시간밖에 광고를 못 하고 아니면 뭐 타이틀 스폰서 같은 거를 뭐 받는데 사실 중계 타이틀 스폰서를 받기는 쉽지가 좀 않죠. 자, 어쨌든 그마저도 완판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월드컵 본선 한국 경기나 올림픽 축구, 뭐 야구 이런 한국 경기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 시리즈 정도가 아마 완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아무튼 일부 빅 이런 메가 이벤트 외에는 광고 완판이 어렵습니다. 중계권료 뽑을 만큼 광고가 붙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올림픽 같은 경우는 뭐 과거 김연아 선수나 뭐 박태환 선수나 이런 정말 동하계 올림픽에 메가스타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 야구 축구 외에는 시청률이 요즘은 보장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동안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빅 이벤트들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중계권을 사가지고 틀어줬잖아요. 일종의 어떤 이미 월드컵 올림픽 중계로 방송사들이 손해를 본 지가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공영방송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게 해왔던 건데 근데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죠. 지상파 방송사들 이제 그런 손해를 감수할 정도로 돈이 없습니다. 적자 막느라 정신이 없고 그 이전에는 당장 그러니까 월드컵 올림픽만으로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건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TV 누가 봅니까 요즘에 모바일이나 이런 거 많이 보니까.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기존에 사둔 올림픽 월드컵 중계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도 적자 안 해도 적자인데 나아가 안 하는 게 덜 적자인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앞으로는 아마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지상파는 빠질 겁니다. 이미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만 지상파고요. 그 뒤로는 JTBC가 구매를 했습니다. 지상파 재판매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금액이 너무 세서 솔직히 저는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무료 채널들의 사정이고 반대로 보면 유료 채널들한테는 스포츠 중계권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에요. 스포츠 라이브, 그러니까 실황 중계 이거는 한마디로 못 참거든. 스포츠 팬들은 욕하면서도 다 구독하셨잖아요. 스포티비, 뭐 티빙. 유료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자 확보를 통해서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또 수익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오리지널 컨텐츠에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쪽에 돈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비용이 이제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분담이 되는 거죠. 스포츠를 공짜로 보던 시대 이제는 뭐 끝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이슈가 또 이어지는 거죠. 바로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입니다. 어제 이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도쿄올림픽 모바일에서는 쿠팡에서만 볼 수 있다. 충격적이죠? 기사를 보면 쿠팡이 모바일 독점 중계권 확보를 위해서 지상파 3사에 지불한 금액이 무려 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이 돈이 얼마나 센 금액이냐면 지상파 3사가 현재 갖고 있는 올림픽 중계권 계약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유효하거든요. 이 중에서 도쿄올림픽 중계권 이 한 대회 중계권 풀 라이센스 구입에 지불한 금액이 대략 7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풀 라이센스가. 그런데
쿠팡이 이 중에서 500억 원이니까 전체 풀라이센스의 70% 이상을 감당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지상파 3사가 이번 올림픽 중계 무조건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쿠팡이 이 정도 해결을 해준 거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고 팔았겠죠. 왜냐면 자기들이 그 유튜브로 튼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틀었을 때 이걸 메울 수 있을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쿠팡에 파는 게 이득이니까 판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해결을 쿠팡이 해준 거니까 원래대로 TV 중계하면서 광고 팔아서 차익 메꾸고 하면 손실이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올림픽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딱 3주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축구, 야구 여기에 뭐 여자 배구 정도 이렇게 빼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시청률을 대박 시청률 장담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한계가 있는 3주짜리 컨텐츠에 500억 원을 태운다? 엄청난 돈지름이죠. 자, 쿠팡의 OTT 플랫폼 쿠팡 플레이 가입 가격이 2,900원이라고 합니다. 월. 물론 올림픽 기간 동안에 더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가를.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같은 가격에 쿠팡 와우 회원에 가입하면 공짜로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00억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단순 계산으로 2,900원으로 나눠 봅시다. 이 가입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무려 1,241만 3,709명이 가입비를 내야만 5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1,700만이 넘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고 또 이미 쿠팡 가입한 사람들도 뭐 몇백만이라고 하는데 신규 가입을 이 정도로 추가로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죠. 쿠팡이 이 올림픽 컨텐츠를 이 돈 주고 산 거는 컨텐츠 사업보다 규모가 큰 게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온라인 커머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쇼핑 구독자를 유치를 하고 이렇게 구독한 사람들이 쿠팡에서 쇼핑을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면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런칭을 해서 효과를 봤죠. 그래서 쿠팡이 이 전략을 카피를 했다는 얘기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고, 뭐 돈이 있어가지고 또 쓰고 또 이렇게 투자를 받든 쇼핑 매출을 높이든 그거는 뭐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는 이제 이런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동안 지상파에서 무료로 해주던 이런 컨텐츠들도 더 이상 무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라인 중계권을 독점적으로 사버렸기 때문에 네이버 다음에서 이제 못 보고 유튜브에서도 못 봅니다. VOD는 경기 후 VOD는 뭐 어떻게 풀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라이브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TV로 보는 건 당분간 무료겠지만 저 정도 돈을 쓸 수 있는데 법적으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편성 시청권 이것도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끝이 아닌 게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 또 제가 취재를 좀 더 해보니까 쿠팡에서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또 이번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중계권 역시 모바일 독점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포티비에서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도 유료로 전환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이 거의 모든 주요 스포츠로 번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미래가 멀지 않았다. 아니 이게 이제 현재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이런 흐름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현재 미디어 시장은 오버 더 탑이라고 불리는 이 OTT라고 불리는 영상 컨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쟁터지 않습니까? 다 유료고요. 무한한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이 업체들이 엄청나게 돈을 퍼붓고 있고 그 싸움은 결국 구독자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포츠 컨텐츠 확보에 더 열을 올릴 거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사업자들은 당연히 독점으로 구독자들한테만 해당 컨텐츠를 보여줄 거고요. 유로 2022 티빙이었고 도쿄올림픽이 쿠팡이었던 것처럼 또 누가 돈을 확 지르면서 참전을 하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어진 게 이제 스포츠 컨텐츠 시장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어느 한두 업체로 평정이 되면 해당 업체들은 스포츠 컨텐츠를 사서 이제는 정말 경기당 10,000원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월드컵 같은 경우에 한국전 뭐 한 경기 보는데 지금은 뭐 한 달에 2,900원 뭐 7,900원 하지만 야 월드컵 이거 한국전 한국 뭐 16강 올라갔어 한국 16강 이거 뭐 2만 원 내야 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이제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무료로 스포츠를 마음껏 볼 수 있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가.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세 줄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도쿄올림픽 TV로는 지상파 3사, 모바일로는 쿠팡에서만 볼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월드컵도 프리미어리그도 유료로만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우리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결론이 너무 씁쓸한가요? 네, 뭐 생각을 저는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공짜로 잘 봤고요. 네, 앞으로는 유료니까 서비스 좀 제대로 해라 이 업체들아. 네.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 빠.